토론회를 주최하시고 자장을 맡으신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박영평 위원장께서 토론회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에 토론회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평 의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셨고 너무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인사말을 제가 대신하여 이번 토론에 대한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일본에 의한 온갖 수탈이 이루어진 진짜 피해 땅입니다. 선인들께서 이 땅을 지켜내느라고 너무나 수고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124년 전에 1919년 3월에 한반도 곳곳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만세운동이 펼쳐졌습니다. 만세운동 당시에 일본 헌병들의 무자비한 발포에도 불구하고 목이 터져라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여학생, 젊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일본 헌병에 의해 태극기를 들었던 왼팔이 잘려버렸지만은 땅에 떨어진 태극기를 다시 오른팔로 잡고 대한독립 만세를 더 크게 외쳐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이랑 전 세계에 독립의 의지를 알렸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수시 화양면 창무리에 태어난 자랑스러운 윤영숙 열사입니다.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이 정신을 널리 알리고자 본 토론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2023년도 9월 4일에 여수시의회 제229회 정례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지역 독립운동가 윤형숙을 기억하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여수시에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윤형숙 열사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추모하고 기억할 수 있는 기념관을 좀 건립해달라는 첫 번째 말씀드렸고, 둘째는 열사를 기억할 수 있는 일대기라든가 일대기에 대한 다큐, 애니메이션, 연극 등을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또한 당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더 많은 유공자와 가족의 발굴과 합당한 예우를 주장하였습니다. 이 일환으로 본 의원은 윤형숙 열사를 더욱 기리고 그 숭고한 뜻을 알리고자 본 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본 토론을 통해 윤형숙 열사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른 독립 열사의 업적도 함께 기릴 수 있는 정책들이 제안되시길 바라며 본 토론에 앞서 여수지역 독립운동가 유족회 김충란 회장님을 통해 윤형숙 열사의 양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형숙 열사 재조명을 위한 기념사업 제안 토론회를 주최하여 주신 여수시의회 박영평 시의원님과 학술 세미나를 주관해 주실 우석대학교 고선옥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수지역 독립운동가 유족회는 독립운동가 발굴 및 선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6년이란 긴 세월을 일본 식민지 통치하에서 남성들은 강제징용, 강제노역, 여성들은 정신대에 강제로 끌려가 인권유린과 수탈, 치욕과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선열들은 주권을 되찾기 위해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선열들의 발자취와 기록을 정리하여 여수 항일 운동의 자료를 수집하게 된 계기가 되어 오늘의 여수지역 독립운동가 유족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본회는 독립운동을 하였으나 아직 포상을 받지 못한 영령들에게 독립운동 유공자라는 명예를 되찾아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독립유공자를 발굴하여 국가보훈처에 호산 신청을 하여 63명에게 소원을 받게 하였습니다. 여수시에서는
2013년 6월 10일 웅천 이순신 공원에 여수 항일 독립운동 기념탑을 세우고 해마다 3.1절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소원을 받은 독립유공자 한 분 한 분의 공적비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자존감을 갖게 해주신 여수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윤영수 열사의 양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윤영수 열사는 1900년 9월 13일 여수시 한양면 창문리에서 윤치훈의 3남 2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1919년 3월 10일 강주 스피아여학교 학생들이 대한독립 만세운동 시위에 참석하여 천여 명의 시위대 맨 앞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행진하던 윤영숙 열사를 일본 김하병이 태극기를 들고 있던 윤영숙 열사의 왼쪽팔을 군도로 내리쳐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절했다 일어난 윤영숙 열사는 오른팔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더 크게 외치자 군중들은 흥분하여 격렬한 시위를 했습니다. 이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독립만세운동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윤영숙 열사는 왼쪽 팔이 잘려 피를 흘린 채 헌병대로 끌려가 구금되었다 풀려나와 1927년 3월 1일 불국을 몸으로 고창교회에서 유치원과 야학을 설립하여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전주기전학교, 여수제일교회와 여수중앙교회 전도사로 성경과 찬송을 가르치며 전도사로 선교활동을 하면서 문면대치운동가 봉산학교에서 선생님을 하셨습니다. 선교활동을 하던 중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950년 7월 25일은 우리 여수시가 북한 인민군에게 점령당한 날입니다. 북한군에 점령당한 도시와 농촌에서는 반란군의 협조자들이 북한 인공기를 내걸고 그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면서 인민재판으로 수많은 주민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수를 점령한 북한 인민군들은 기독교를 탄압하고 하나님을 믿는 목사와 장로들을 체포하여 여수 경찰서에 구금하였습니다. 북한군은 낙동강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메가더 유엔 사령관은 북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 인천 상륙작전을 시도하여 작전에 성공하였습니다. 9월 28일에는 수도 서울이 수복되었습니다. 1950년 9월 28일 북한 인민군들이 후퇴하면서 우리 여수에서는 예양원교회 손영원 목사, 덕안교회 조상학 목사, 여수교회교회 윤형숙 전도사와 기독교인, 경찰가족 등 2,000여 명이 미평동 산하로 끌려가 북한 인민군들의 총에 잔인하게 학살당했습니다. 그날은 하늘도 공포에 들었고 남은 가족들은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평생 나라를 위해 봉사하며 살아오시다 해방된 조국에서 북한 인민군의 손에 돌아가시니 억울합니다. 묘소는 여수시 하양면 창물이 80번지 도로 옆에 있습니다. 1950년 7월 25일은 여수시가 북한 인민군에게 점령당한 여수시 치욕의 날입니다. 윤영숙 열사를 기억합시다. 9월 28일은 윤영숙 열사의 기일입니다. 여수지역 독립운동가 유족회에서는 윤영숙 열사 추모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하여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합시다. 여수 독립운동가 후손들이여 선원들의 고귀한 애국정신을 잊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네. 보면은 우리 윤영숙 열사님은 진짜 독립운동의 원조라, 호남의 광주 민주화운동의 원조라고도 생각해도 과연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또한 그 조국을 위해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정신으로 학술 연구를 많이 했고 또 후계자들을 위해서 많이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명을 퇴치해서 많이 활동을 했고 또한 국민 계몽 운동에 아주 선두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여수지역 독립운동가 유족회 학술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고선호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석대학교 아동사회복지학부에 근무 중에 있는 고선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그림은 저희 학생이 초상화가 조금 이렇게 잘 안 비치게 되어 있어서 이 열사님을 생각해서 여러 방면에 있는 활동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서 잠정적으로 학생이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열사님의 그런 모습을 한번 재현해 본다고 그려서 학생이 그린 걸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보시면 책자에는 만약에 그 빛으로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으면 책자는 24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PPT 2면씩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할 그 목차로는 유관순 열사와 윤영순 열사를 한번 비교해 보고요. 전국의 독립운동가 기념비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세 번째는 윤영순 열사의 생애 고찰을 한번 해보고요. 네 번째로는 윤영순 열사 기념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커서 괜찮지 않을까요? 울리는 거.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더 울릴 것 같아요. 네. 먼저 보시면 이제 그 유관순 열사, 윤영순 열사 두 분을 먼저 보시게 되면 저희가 네이버에 이렇게 한번 딱 검색을 해보잖아요. 보통 이제 어떤 인물이다 검색을 해보면 유관순 열사는 독립운동가 이렇게 나오고요. 윤영순 열사는 제2의 유관순 이래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이나 그런 것도 정확히 이제 이 세미나가 지나고 나서는 요즘 날 이제 그 여수에서 많은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 처음에 시작하는 그런 것들 좀 한번 바꿔서 재조명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면 이제 그 1902년도에 이제 출생하셨고 그 다음에 유관순 여사는 충청남도 천안 그 다음에 1년 6개월 27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활동 분야는 3.1 만세운동 그 다음에 이제 본격으로는 뭐 상을 독립상, 대한민국 상을 탔고요. 학력은 이화여자 보통학교 그 다음에 졸업을 했고요. 이제 사망 원인을 고문에 의한 이제 그 옥사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윤영순 여사님은 1900년도 그러니까 2년 앞서서 먼저 태어나셨고 출생지는 전라남도 여기 여수 그죠? 그 다음에 31년 6개월 18일 이제 아무래도 기간이 더 많이 길고 그 다음에 3.1 만세운동, 국민계몽운동, 반공 청년운동, 그 다음에 이제 건국 포장을 하셨고요. 사망 원인은 이제 북한군에 의한 그 피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활동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전라도가 뭐 전라남도도 전라북도도 아주 그 열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그 전주 그다음에 고창 여기서도 많이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창 교회에 있는 뭐 전도사로서 유치원 교사도 하셨고, 그다음에 전주에서는 아까 기전여학교 여기에서 선교사 역할도 하시고, 그다음에 여수에서는 여수 제일교회 전도사 하시면서 여러 학원 이런 데서 많은 교사로서 계몽운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1년에 한 활동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윤영순 열사를 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유관순 열사는 뭐 3.1운동, 그 다음에 기념가, 그 다음에 초등학교 교과서 이런 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더 많이 재조명해서 어디서든지 윤영순 열사 그러면 독립운동가 딱 그렇게 뜰 수 있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보니까 기념관을 독립운동가 기념관을 한번 기념비가 어느 정도 어디에 많이 있나 이렇게 해보니까 문화재청에 그렇게 잘 나와 있지가 않고 또 거기에 잘 열리지가 않아요 또. 예, 그래서 그 사이트 자체가 잘 안 열려서 제가 조금은 알아보니까 이제 서울, 경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요 순으로 좀 있는데 그 밑에 전북이나 전남은 조금 없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요런 것도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이제 우리 윤영숙 그 기념관 보통의 그 기념비가 있는 데를 보면 생가하고 같이 이렇게 있어서 옆에 같이 기념관에서 이 여수는 아름다운 그저 밤바다, 그 여수 밤바다, 그다음에 뭐 이제 2026년 선 박람회도 있고 모두가 오고 싶은 제1의 고향 그러면 여수를 가고 싶어 하잖아요 모든 분들이. 그런 것처럼 이제 윤영숙 열사까지 같이 겸비해가지고 이 네트워크 형성을 하면 다시 한번 이제 더 여수를 오고 싶은 이렇게 그런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수에서 태어나서 학업을 이어가시다가 오른쪽 그를 이제 잃으신 분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쭉 그동안에 사진이나 그 신문에 조금 나온 것들로 제가 이제 그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봉선시장 안에서 만세운동 하시고 왼쪽 눈, 그죠? 오른쪽 팔 절단. 그래서 저기 뭐냐 기념비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여부들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라고 같이 거다 했습니다 보면. 그리고 이제 그 재조명을 하겠다고 많은 그죠 이제 그 운동도 벌이시고 저도 이제 그 6월 10일 날 있는 60만 세대 기억하라 그 말씀하셨죠. 거기에 사회를 제가 보고 아 이 정도로 하면은 우리 윤영숙 열사는 이제 앞으로 기념관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신문에 조금 보도된 것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쪽에는 이제 그 한해정성 한해정 뭐 성경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는 이제 이게 조금 명칭이 좀 틀리게 되어 있더라고 보면. 그래서 많은 활동들을 전라도 그죠 뭐 전북 그다음에 전남에 걸쳐서 많은 활동을 하셨더라고 이렇게 재조명을 하면서 보니까요. 그래서 윤영숙 여사님이 이렇게 뭐냐 많이 하셨는데 불구하고 기념관이나 그다음에 생애에서 전체적으로 생각까지 해서 이어지면 좀 얼마나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요 보면서 했거든요. 동아일보에 나온 것 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보일보 여기에도 나와 있고 중도일보에 그래서 고창에서랑 전주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책자나 그죠 신문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적어서 놓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념관을 왜 설립할 필요성이 있나 그래서 여기 여수는 그죠 모두가 찾아오고 싶은 도시잖아요. 여수 오동도 그다음에 365개의 섬이 있는 섬 박람회도 2026년에 한다고 하고 제가 보니까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관광 콘텐츠가 조금 더 개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도시 브랜드도 좀 가치를 상승할 수 있고 원래는 여기 여수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조그마한 도시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그마한 도시가 아니에요. 그 섬까지 있는 면적까지 한다면 엄청 큰 제가 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는 그 선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 열사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편안하게 후손으로서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왜곡심을 좀 고취할 수 있는 이런 방향도 이번을 통해서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사회적 가치감 그죠? 그런 것도 좀 올리면서 이 지역사회 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게 가장 이제 좋을 것 같고 뭐 좀 더 나아가서 한다고 하면 유관순 여사처럼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교과서에도 좀 실리면서 전체적인 윤영숙 열사를 재조명하는 이런 그 시간으로 오늘 가졌으니까 요게 좀 헛되지 않고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더 그죠 박차를 해서 이제 우리가 윤영숙 열사를 그죠 어디서든지 바로 찾아보고 바로 알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PPT는 일단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영숙 열사도 독립운동가라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여수시 의회에서 다큐 투어리즘이라 해가지고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발의해가지고 이 다큐 투어리즘이 뭐냐면은 우리 여수의 아픈 역사 이런 부분을 사실은 그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곳을 우리가 찾아가서 체험함으로써 그 반성과 교훈을 삼는 그 여행입니다. 여행인데 이제 그 부분이 우리가 여순 사건이라든가 11.9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같이 다큐 투어리즘에 포함이 돼가지고 그 관광객이 왔을 때 그런 부분 좀 지원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참고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우리 여수 지역 독립운동가 유족회 윤치용 직전 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힘찬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해서 독립유공자를 시작하게 되었는가 여수 지역에서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2002년부터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는 이제 발굴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그 하는 것도 약간 좀 쉽고 잘 활동을 많이 해서 많이 발굴이 되도록 했었는데, 그 계기가 된 것은 그 여수 지역에서 이제 그 제가 나서서 윤자완 할아버지하고 윤영숙 우리 문중에 두 분이 독립유공자가 있었는데, 이분들을 독립유공자로 포상 신청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천도교 교구를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많은 걸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독립유공자가 될 수 있는가. 근데 그분들이 아주 정확히 잘 가르쳐 짚어주고 정리를 해 주셔서 그해 8월 달에 제일 먼저 윤자환의 판결문을 국가기록원 서울사무소에서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다가 이제 다른 문중 사람들이 또 그러면 권보도 찾아보자, 윤영숙도 찾아보자, 이렇게 돼서 이제 그 윤영숙을 또 찾아서 10월 5일 날 그 기록원 서울사무소에서 찾아가지고 그걸 일단은 보훈청에다가 그걸 근거로 해서 신청을 했더니, 윤자완 할아버지는 그 다음에 바로 3.1절 날 그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았는데, 윤형숙은 이제 그 당시 이름이 판결문에는 윤혈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본명을 거기 판결문에다가 적어야 되는데, 윤혈여로 돼 있고, 내가 제출하는 서류는 모두 다 윤형숙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단지 판결문만 그렇게 된 것을 동인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신청을 했는데, 그건 증명을 확실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건 보류가 돼서 그 다음에 84년도에 이제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당시 김충석 여수시장님께서 그러면 그러지 말고 당신이 잘 찾으니까, 그분 또 친구이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아주 가깝게 잘 지내왔고 이 독립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많이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왔던 사람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그러지 말고 우리 이거 여수 사람들이 여수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보세. 그렇게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찾다가 보니까 이렇게 뭐 많은 사람을 찾고 64명이라는 걸 직접적으로 64명이라는 숫자는 직접 찾아서 내가 했다는 건 아니고, 후손과 더불어 우선 그 후손을 찾는 데는 그 당시 그 호적 등본이나 재적 등본을 마음대로 그때는 띌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게 아주 심하게 돼가지고 못 찾습니다. 이제 우리는 못 찾고, 우리는 부득이 꼭 필요할 때는 여수시에다가 부탁을 해서 여수시에서 찾아주면 그 놈을 들고 후손을 찾아가 가지고 후손과 더불어 이걸 찾는 겁니다. 그렇게 찾자니까 이게 무척 힘들고, 그리고 옛날 그 사람들은 찾을 때 막 열과 성을 다해서 후손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요즘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이제 뭐 밥 먹고 살 만큼도 하고 이제 뭐 별로 뭐 저거 하니까 그 애쓰고 찾을 필요가 없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아주 대단히 잘못된 생각인데, 그래서 요즘 찾는데 어려움이 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독립운동가가 나왔지 않습니까? 윤자완 씨는 어떤 분이냐면은 윤영숙 열사의 작은아버지입니다. 윤영숙 열사의 작은아버지가 바로 윤자완 씨인데, 윤자완 씨의 손자가 누구냐? 바로 옆에 계시는 윤치용 우리 그 직전 회장님이십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진짜 대통령 표창을 서훈을 받았습니다. 그 공을 세워가지고 2023년도 9월에 독립운동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의 공의 가장 큰 분이 바로 우리 윤치용 직전 회장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수고 많으셨죠? 예. 우리 독립운동가 유족회 사무국장 조옥성 사무국장께서 간략하게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 발굴된 62여 명이 있는데요. 발굴을 하시는 동안 좀 힘들었던 그 있으면 한두 가지 얘기해 주십시오.
도저히 보통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는 그걸 사명. 내가 꼭 이건 해야 할 일이다. 우리 문중이 이뿐 아니고 중조 할아버지께서는 동학농민혁명에 나갔다가 두 분은 행방불명이 되시고 한 분이 살아오시 가지고 그분이 남원으로 가가지고 남원에서 이 윤영수 열사를 이제 생활이 어렵게 되니까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기르면서 결국은 안 되겠으니까 순천 변효환 선교사의 집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이제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 발굴하셨는데 에피소드가 있어요. 에피소드. 그래서 문전박대라든가 사고 뭐 이렇게 도깨비 등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네. 도깨비나 그런 거 약간 좀 이상한 얘기인 것 같는데 내가 이제 저분을 잘 아니까 있으면서 간혹 둘이 앉아서 이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거 인상에 남았던지 계속 도깨비 얘기였는데 도깨비 이 얘기는 나중에 시간이 많이 있을 때 하기로 하고 특별한 분, 여수 지역에서 특별한 분, 그분만 내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수시 남면 가면 우왕리라고 있습니다. 우왕리 교회가 여수 지방에서는 가장 어쩌면 여수 교회보다 더 먼저 생긴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세웠던 강병담이라는 평양 출신인데 평양 승실고등학교에 다니다가 여수로 와서 개척교회를 남면 우왕리 교회를 세운 분입니다. 그분이 교회가 있는 곳에 태어난 사람이 정두범인데 그분도 훌륭한 기독교는 아니지만은 부잣집 사람이어서 광주 성일학교 역시 기독교 학교입니다만 거기를 다니면서 이제 윤영수하고 같이 항일후 독립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아주 끝까지 결국 대법원까지 갔었어요. 윤영수 같은 사람은 여자들은 그냥 1심에서 끝나고 광주에서 끝나고 말았고 남자분들은 고등법원, 요즘 같으면 고등법원입니다. 고등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받고 나왔고 이 정두범 씨를 비롯한 몇 분은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은 7분이 끝까지 투쟁을 하고 싸웠던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을 찾기 위해서 내가 그분이 딸이 2분이 있었는데 2분 딸을 찾기 위해서 주소를 그때는 이제 아무 때나 가서 아무 데나 어느 면사무소나 군청에 가서라도 제적등본을 띄면 이 사람이 어디 있다 어디 산다는 걸 아니까 그걸 가지고 찾아가서 그게 서울 강남 어디에 잘 사는 집인 것 같아요. 찾아가서 하니까 나이가 그때는 내가 한 20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나도 젊었으니까 이제 하니까 그분 나보다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나와서 이제 대담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내가 여수시에서 왔습니다. 독립유공자를 발굴하는 전문 요원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물어보니까 단 한마디로 우리는 그런 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구례 출신인데 대법관이었었는데 대법관으로서 돌아가시면서 절대적으로 항일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걸 유언으로 남겨놨으니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 팍 닫아버렸는데 이게 참 기가 막히더만. 그래서 그때만 해도 내가 스스로 나도 애국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나섰는데 이렇게 문전박대할 수가 있느냐 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분이 물 닫아버리니까 계속 가서 물 두드리고 이 얘기를 해봐도 잘 안 돼서 되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아까운 판결문이 있고 자료가 있는데 이걸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찾아야 되겠다 하고 이거 안 되면 그럼 사촌이라도 찾아봐야 되겠다. 정두범 씨의 사촌이라도 찾아봐야 되겠다고 찾는 과정에서 둘째 딸이 있다는 걸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둘째 딸이 그때 일산에 살대요. 서울 고향군 일산. 일산에 이제 그 집을 가면서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역시 비슷할지도 모르니까 아주 단단히 무장을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 친구 중에 말을 아주 잘하는 친구를 하나 데리고 이제 같이 가서 이래 됐는데 이 사람과 같이 설득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갔어. 같이 가서 아주 긴장을 해가지고 갔는데 그거는 의외로 그 둘째 딸은 와 이거 찾아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모든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다 내놓으면서 아 이렇게 자료도 나도 있고 그런데 그 뒤에 그 자기 아버지가 강병담인데 강병담에 대해서 그 강병담 씨는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정두범보다 더 저기 나이도 많은 분이고 그 자기 장인인데 그래서 그분 자료도 주고 그래서 내가 그 결국은 이제 찾아서 그 딸까지도 내가 그 딸까지도 이제 나중에 그 딸도 같이 신청을 했었는데 딸은 그 당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둘이 아마 그 저기 같이 데모도 오고 같은 마을에서 광주까지 학교를 다니고 그랬으니까 아마 그 연애 결혼을 하신 것 같아. 두 분이 이제 부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그 이분에 대한 걸 이제 또 더 찾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찾아가지고 결국 이제 그분도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요. 나중에. 박수 한번 줍시다. 예. 예. 좀 쉬었다가 천천히. 예. 직전회장님 그 한 가지 우리가 녹화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직전회장님이 꽃피는 아침이나 달밤 저녁이나 늘 윤영숙 열사만 생각해요. 그래서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막 도깨비 이런 이야기 하면 재밌는데 이야기 잠깐 한 2, 3분 정도 해주십시오. 그 실화입니다. 실화. 그건 실화지만은 교통사고. 개인적인 얘기니까 별로인데 제가 자꾸 하라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교통사고가 두 번 나고 두 번 죽을 뻔했는데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고 한 번은 이제 저기 대장암 걸려가지고 꼭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막 저기 마취되면서 또 끌려가는데 깨어날 때 그 율촌분입니다. 그때 막 그분을 막 계속적으로 내가 찾아다닐 텐데 최석규라고 하는 그분도 저기 경찰관이었는데 여순 사건 때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꿈에 딱 나타나면서 정신이 돌아오는데 이거 나 이상하다. 나는 이걸로 해서 이걸 꼭 해야 되는갑다 이런 생각을 하고 더욱더 내가 독립유공자를 더 찾게 되었다고 말씀드리는데 내가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재미있게 못하는데 내가 긴장이 안 되면은 재미있게 얘기를 저 양반이 재미있게 들었던가 본데 그런 사실이 있어서 나의 운명은 이 독립유공자를 꼭 찾아야 된다. 내가 죽을 뻔했는데도 3번이나 나를 살려준 것은 바로 이 독립유공자 이분들이 그냥 나를 살려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고 뭐 자나깨나 그야말로 밥 먹다가도 생각하는 게 우선적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는 불성실하다고나 할까? 그 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죠. 그런 걸 이제 이 얘기를 들고 이제 좋은 기회가 있으면 제가 또 말씀드리기로 하게.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계십니다. 사모님께서 진짜 별로 인기 없으셨습니까?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여수하면 또 윤영숙 열사님이 더 열심히 3.1 운동을 하셨다고 해도 과연이 아닐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고선욱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윤현숙 열사 재조명 이것 때문에 많은 정보와 이제 서적 이런 걸 많이 찾아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궁금한 점도 많이 있고 여러 방면에서 활동도 많이 하셨고 했더라고. 그래서 PPT에서 비교도 했지만 이제 우리 책자 8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많은 업적들이 또 있으시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오늘 와서 보니까 또 화평윤 씨가 대단하더라고요. 화평윤 씨 덕분에 또 저희가 후손들 이렇게 잘 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좀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구전으로만 좀 내려온다고 저는 생각이 이루어졌는데 일보 2개에서 그죠 중요일보하고 동아일보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면 이제 왼쪽 그죠 열사님의 팔이 또 잘났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뭐 정확한 거죠. 이게 구전으로만 내려오지 않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야말로 윤영숙에 대한 건 구전으로만 있었지 하나도 근거라는 게 없었고 그건 윤영숙이 살아계실 때 말로 이렇게 전달이 돼서 해놨는데 윤영숙의 사촌 오빠 윤상식이라는 분이 그 당시 나이도 좀 윤영숙보다 2살 위에고 이분이
그 메모 형식으로 해서 기록해 놓은 거 있는데 그분 말이 대부분 다 맞는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은 그 윤영숙이 그 저기 내가 볼 때는 그 태어나기는 여수에서 태어났지만은 활동은 광주에서 하고 광주에서 크게 다치고 전라북도 저기 고창에서 그 유치원을 세우고 스스로 강사가 돼서 그야말로 돈 한 푼도 없는 상황에서 근데 그 일본 놈들이 그 저기 그냥 그 윤영숙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무허가로 뭐 저기 그런 거 따지면서 저기 뭐 독립만세 부르는 놈이 무슨 학생을 가르치냐 이럴 것 같으니까 6개월짜리 단기 교육을 받았으면 광주에서 교원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일본 놈들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항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분이 전라북도에서 우리 고 박사님도 전라북도 사람입니다. 전라북도에서 활동하고 광주에서 그 팔이 잘리고 또 여수에서 태어나고 결국은 여수에서 인민군에게 돌아가셨으니까 이게 우리 여수에서만 할 게 아니고 광주, 전라북도, 전라남도 저기 광주시 다 합동으로 해서 그야말로 유관순처럼 기념사업회도 만들고 그래야지 이게 우물우물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행인 것은 그 서울에 뭐 그 저기 한양대 교수도 하고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영화를 만들겠다. 유관순 영화 하는 것처럼 우리도 윤영수 영화를 만듭시다. 근데 율촌 사람이 영화 배우가 하나 있다대요. 그분하고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돈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돈은 어떻든 간에 광주에서든 어디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겠다. 그러면서 배우는 누구를 선정해야 되겠다는 데까지 진전이 돼 있는 상태가 있었는데 그 뒤로 이제 제가 여쭤보지 못했고 요 얼마 전에 전화 왔을 때 물어보니까 더 이따 내려가서 만나자 그런 상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화까지는 그렇게 영화만 만약에 나왔다 하면은 아주 대박이죠. 큰 거지. 그런 상황까지 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적은 우리 개인적인 하나하나 적은 힘이지만은 모두 다 힘을 보태가지고 윤영숙을 아주 또 받들어서 그 유관순하고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때 언제나 여수시청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 나는 착각을 해가지고 유관순보다 우리 고모가 더 저기 독립운동을 많이 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막 억지로 글을 안 써가지고 이걸 막 올리자 그러고 그때만 해도 내가 잘 처음이고 잘 모르니까 억지를 한번 부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런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글이 올라가지는 못했지만은 내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 잘 아는 것보다도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그 저기 힘을 보태가지고 그 윤영숙을 저기 어떻게 하여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보십시다. 그 돌아가신 날이 우연히 그 유관순하고 제삿날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삿날이 10월 28일인데 그 제삿날에 되면은 여기에 와 계신 저기 전다의 일본 그 전에 전 회장입니다. 저기 회장님이어서 저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비석도 수리도 많이 오고 막 벌써도 잘하고 그래요. 저분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저기 사모님, 저기 의병 아버지가 의병입니다. 저기 그 군대에 잡혀갔다가 중국에서 탈출해가지고 우리 저기 군으로 들어와가지고 막 총으로 쏘고 많이 싸우고 그런 분이 또 딸이고 그래서 저기 우리 여사님께서도 우리 독립공자 유족회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내가 크게 신세를 진 적도 있습니다. 저기 의원님에게 고맙다고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 윤영숙 열사는 항일 운동가이면서 반공 청년 운동가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참 이승만과 이화장에서 만났다는 것은 혹시
감히 어찌만 했을까라는 생각 하시죠. 그래서 또 대통령이 된 후에서도 청와대에서 같이 또 만났습니다. 근데 근거를 보니까 그 이승만과 윤영숙의 인연을 보면은 윤영숙을 매산학교 수피아 여고에 수학하도록 주선해 주신 분이 변요한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변요한 선교사님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05년도에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입학할 때 추천서를 써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밀접한 관계죠. 참 그런 거 보면 참 그 우리 그 윤영순 열사는 참 아까 그 전라남북도 이렇게 했지만은 서울 전국적으로 활동 무대가 광범위했지 않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또 우리 윤영숙 열사님의 제자인 문영아님께서 한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문영아입니다. 윤 열사님이 살아계실 때 저 나이가 6살, 7살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그 봉설리에 보면은 세철학교라고 그때는 교회였었습니다. 윤 여사님께서 저희들이 일상 애파리 선생이라 그랬어요. 그때 일제시대에 헌병들한테 팔을 잘려가지고 눈도 하나 모른 상태에서 저희들이 윤 선생님 밑에서 한글을 배웠습니다. 일제시대에. 그래서 굉장히 그 존경하고 참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선생님 아니면 한글을 배울 수가 없었어요. 일제시대는 한글 배우면 무조건 뭐 이거 목을 치고 다 잡아가고 그런 시절에 제가 그 선생님 밑에서 한글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감개가 무량하고 너무나 과거 어렸을 때의 생각이 떠오르고 합니다. 기념사업을 한다 하시고 또 기념비를 세운다 하시니 이 이상 더 저에게 남은 그 즐거움이랄까 그 기억이 새로워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신다 하니까 살아있는 저는 완전히 윤 선생님의 그 제자로서 그 감회가 너무너무 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전북에서도 고창에서도 우리 그 윤치영 우리 전 직전 회장님과 한번 전북에서도 한번 토론을 해가지고 이런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했으면 어떨까라는 좀 제안 생각을 좀 들어봅니다. 고창, 부안, 김제 이래서 평야지대고 거의 그러다 보니까 농민운동하면 전봉준 장군 딱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여수 딱 하면 윤영순 여사가 딱 테마로 올라갈 것 같아요. 보면 지금 여기 책자까지 다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이 검사를 많이 검열을 해서 이제 찾아보다가 보니까 2018년도부터 윤영순 열사가 네이버에 막 뜨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자에서 보면 32페이지, 33페이지에 그 많은 행사를 여수 여기 독립운동가 유족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행사에 지금 팜플렛 프레카드 이런 것들을 해서 이 행사를 전부 준비하고 있는데 2019년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벌써 2023년이면 5년이잖아요. 예, 이걸 시혜로 하면. 그래서 요게 좀 그 시발점이 돼서 5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거잖아요. 아이가 벌써 5살 먹었다고 하는 것처럼 아까 우리 그 여기 6살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윤영숙 여사 계셨을 때가.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아이들의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것도 요때부터 시작하니까 우리 또 위원장님께서 요걸 중심으로 해서 그죠 더 많이 그죠 재조명하고 뭐 여수 밤바다 그다음에 그 뭐 여수 하면 우리가 그 낭만포차 이런 거 많이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도 이제 독립운동가 그죠 여수하면 윤영숙 열사 이순신 장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역사관이나 기념관을 좀 만들어서 새롭게 재조명하면 어떨까? 그걸 한번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윤영숙 열사를 제 화양면에 있습니다. 그 묘에 가니까 참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외적에 빼앗긴 나라 되찾기 위하여 내 왼팔과 오른쪽 눈을 잃었노라. 일본은 망하고 해방되었으나 남북 좌우익으로 갈려 인민군의 총에 간담한 나는 조국 대한민국에 영원하라. 이것이 바로 윤영숙 열사 그 묘비에 새겨진 글귀입니다.
그렇습니다. 남도의 유관순이라 불리는 윤영숙 열사는 3.1 운동, 만세 운동을 주도했다가 왼팔과 오른쪽 눈을 잃은 19 소년이었습니다. 한 팔은 조국을 위해, 한 팔은 문명자를 위해서 제2의 유관순이라고 합니다. 허나 본 의원은 제2의 유관순이 아닌 같은 동급이며 같은 애국지사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반드시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3월 10일 항쟁의 민주화운동의 원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 유관순은 1년 6개월 27일 반면에 윤영숙 열사는 31년 6개월 18일 대한 독립을 위해 국민이 깨어있어야 한다는 문명 퇴치를 위하여 국민 계몽운동을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온몸을 민족을 위해 돌아가신 윤영숙 열사를 통하여 윤영숙 열사의 삶을 기억하고 우리가 재조명해 보았으면 합니다. 윤영숙 열사의 정신과 업적을 계승하고 널리 알리고 독립운동 기념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논의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윤영숙 열사 독립운동 기념 사업을 포함한 동상 등 많은 것을 찾아서 힘을 모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이 힘을 주시면 저도 열심히 의회에서 우리 지방자치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도록 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윤치홍 회장님께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마지막으로 우리 윤치홍 우리 직전 회장님한테 20년 동안 활동을 마치고 최근 상임고문으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앞으로 행보는 어떠할 것이며 그다음 매년 윤영숙 열사님을 기리는 추모제를 하는데 오늘 같은 윤영숙 열사 제조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수시나 전남도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네. 지금 뭐 해봐야 이거 그냥 메아리지 거기 직접 들어가겠습니까만은 하여튼 우리 박 의원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잘 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여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전국적인 인물이고 큰 인물인데 여수에서 이거 내가 지난번 금년 3월 10일 날 그 명예 졸업식에를 갔을 때 광주시에서는 그야말로 그냥 한 2, 3천 명이 모인 것 같아. 스피아 여학교 교정을 꽉 메워가지고 명예 졸업식 저걸 해서 이제 타는데 그 명예 졸업상 105년 만에 타는 졸업입니다. 아마 이것도 신기록이지 않는가 생각 들어요. 이박헌재 105년 만에 명예 졸업을 추서를 받는 그 자리에 가서 보니까 과연 큰 도시는 다르구나. 우리도 힘을 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내가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 이건 우리 유족회보다도 우리 여수시 이게 처음에 우리가 이것도 여수시 의회에서 우리를 이렇게 유족회도 이렇게 근근히 나가게끔 만들어 준 겁니다. 이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 독립유공자 그 단체가 법적으로 있는데 우리는 법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그 여수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근근히 어떻게 이제 꾀를 내 가지고 한 거 이제 그 조례를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견이 나와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줘서 그래도 이렇게 명맥이라도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여수 지역에서부터 각 사회단체 이런 큰 기업체 같은 데서도 그냥 돈만 버는 이분들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해방이 돼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이 잘 사는 나라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서주는데 우리 박 의원님께서 앞장서가지고 여수시 의회에서 선봉을 서가지고 여수시에도 좀 말씀하시고 우리 여수시 과장님 우리 팀장님 좀 잘 부탁합니다. 어떻게든지 하여튼 해서 윤영숙을 살리고 윤영숙을 살리는 길이 바로 여수를 살리는 길이다. 유관순 같은 사람보다도 더 내가 생각할 땐 많이 했는데 지금 이게 쪼들어져가지고 이게 뭡니까 지금. 잘 모릅니다. 그 국가보훈처에서도 가서 보면 윤영숙 잘 몰라요. 만화책이 나와서 내가 들고 가서 직원한테 주면서 윤영숙 아냐는 게 모른다더라고. 보훈처 직원도 모르고 있는데 이건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리한 얘기인 것 같지만은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앞장서서 좀 잘 해주시고 우리 박 의원님이 그렇게 하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김미래 여사님 그렇게 많이 도와주실 거죠? 네. 네. 네, 박수 한번 해줍시다. 저기 아까 우리 직전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행사를 그 주관해 주신 우리 박용표 우리 위원장님께 이왕 이런 자리가 마련됐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말로만 하고 그냥 흐지부지 또 흘러가지 말고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주체가 돼서 네. 그 좀 조직을 좀 구성을 해서 앞으로 윤영숙 여사 기념관 설립 그 운동을 하는데 좀 주체가 돼서 좀 그렇게 좀 조직적으로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그 사무국장님과 논의해가지고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옥주 팀장님은 끝까지 계십니다만은 꼭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단번 우리 윤치현 직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자랑스러운 여수의 시민의 날에 시민의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끝으로 지역사회에 바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생활하고 앞으로도 내가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독립운동에 관련된 그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모두 다 남김없이 다음 후배들한테 다 넘어가고 기록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저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내가 우리나라 나이로 85입니다. 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아침 저녁으로 늘 운동을 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나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리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하여튼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해줍시다. 또 혹시 또 더 질의하실 계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 대표적인 여성운동가 이 두 분을 소개해 놓으셨는데 보니까 윤영숙 여사하고 유관순 열사요. 네. 이 천안에 가면은 독립기념관 있죠. 네. 그 유관순 열사가 태어난 데가 어디냐면 아운의 장터라고 있어요. 거기서 얼마 안 멉니다. 근데 거기 가면 아주 유관순 열사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아주 기념관도 해놓고 잘 해놨어요. 근데 우리 여수에는 이런 윤영숙 열사 같은 분이 계신데 기념관 하나도 없고 여수 위상이 아주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윤영숙 열사의 기념관을 건립한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하여튼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아까 파평유 씨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대학에서 많은 학생들을 길러내지만 사회복지사, 아동복지 전문가를 내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교육계에 있는 이유는 작은 이순신, 작은 세종대왕을 만들자 그 의미로 저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 아직도 발굴이 많이 안 된 우리 유족들이 있잖아요. 예, 열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로 좀 우리가 이분들을 거기에 담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작게는 이 여수시에서 너무 시작을 했지만 전라도 전역으로 가서 앞으로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열사들을 조금 더 많이 챙겨보고 그다음에 이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는 거 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념관, 생가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걸 하면 여수에 오시는 분들이 관광도 하고 더불어서 콘텐츠 사업으로 같이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들의 또 독립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합당한 예우 이런 것도 조금 아까 조례나 이런 걸 좀 더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잘 사셔야 우리 후손들이 또 이분들의 길을 업적을 받아서 더 멋진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미래의 주인공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꼭 기념관이 만들어지기로 저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 시의회에서도 시정부와 잘 협의하면서 잘 이끌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본 토론을 통해 윤영숙 열사야말로 여수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열사임을 우리 모두가 재확인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소중한 의견들과 제안들이 여수시 시책 사업에도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여수시와 관계자분들과 함께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앞으로도 여수 지역 독립열사들의 숭고한 정신이 계승이 될 수 있도록 시의원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인사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